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노크 김태경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대표 보험 상품 중 하나인 간병인 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간병인 보험이 왜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간병인 보험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설계안까지 살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독거노인이라고 하면은 간병인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자녀가 없는 딩크 부부, 또는 부모님의 간병 걱정으로 가족 간의 불화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사실상 우리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유형의 사람들과 관련된 사용도가 매우 높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병인 보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병인 지원일당 보험과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이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일당은 간병인이 필요할 때 보험사와 제휴된 업체에서 직접 간병인이 파견되는 시스템이고, 간병인 사용일당은 간병인 필요 시 직접 내가 업체를 알아보고 고용해서 사용 비용을 청구하고 보험사로부터 추후 사용 비용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두 가지를 좀 더 상세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24시간 이용 요금의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일당은 추가되는 비용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에 간병인 사용일당의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추가 금액이 발생하면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 교체 가능 여부는 간병인 지원일당은 불만족 시 언제나 교체 가능하지만, 간병인 사용일당의 경우에는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 신청 방법은 간병인 지원일당은 제휴업체에서 직접 파견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내가 입원하기 전 48시간 이전에만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간병인 고용에 대한 걱정이 없지만, 간병인 사용일당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어플이라든지 간병업체를 직접적으로 알아보고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간병인 고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제휴업체의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일당은 보험사와 직접 계약된 제휴업체가 있고, 간병인 사용일당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고용을 해야 합니다. 간병인 배상책임 가입 여부는 간병인 지원일당의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제휴업체와 보험사가 계약을 맺기 때문에 간병인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에는 배상책임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간병인 사용일당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없고 직접 간병인 업체와 통화사건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갱신 주기는 간병인 지원일당의 경우에는 3년 갱신형이 주를 이루었지만 A사의 경우 10년 갱신형 상품을 내놓으면서 갱신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였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의 경우에는 10년 또는 20년 갱신과 비갱신형 상품까지 있습니다. 간병인이 지원되는 일수는 간병인 지원일당, 사용일당 모두 180일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간병인 지원 가능 장소는 간병인 지원일당은 요양병원, 안병동 및 의사가 상주하고 있다면 의료기관 모두 가능하지만 자택 및 요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병원은 제외됩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의 경우에는 요양병원, 안병동 및 의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이면 모두 포함이 되고 자택 및 요양원은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병원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일당의 경우에는 간병인을 이용 못할 시에는 1에서 2만원 일당 지급이 가능한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있는 병원은 사설간병인 지원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설정한 가입 금액 일당의 2배를 1일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의 경우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시 2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제 설계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병인 지원일당인데요. A사의 간병인 지원일당이고, 이렇게 10년 갱신형이 가능하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직접적으로 입원 시 1일당 간병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하면 간병인 제휴업체에서 직접 간병인이 파견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간병인 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간병인 고용에 대한 스트레스 자체가 없습니다. 간병인 지원이 나오면 따로 입원일당은 지급되진 않고, 간병인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간지방이라든지 또는 제휴업체 파견이 어려운 외지인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입한 입원일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것처럼 2만원의 2배, 4만원을 1일당 지급합니다. 1회 2번당 18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7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는 보시는 것처럼 31세부터 남성, 여성 보험료가 이렇게 가능하고 유병자 상품 또한 가능합니다. 제가 A사의 간병인 지원 일당을 선택한 이유는 업계 최초로 10년 갱신이 가능하다 보니까 갱신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적고 1인실도 간병인 지원이 가능하고 6인실 이상 공동간병인 병실 이용 시에는 1일 한도로 13만 5천원 내에서 실손 보상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B사의 간병인 사용 일당인데요.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한 경우 12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3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시 2만원을 지급합니다. 사용 일당은 1일당 7만원 이상 간병인 비용 발생 시 가입금액 12만원에 100%를 지급하지만 1일당 7만원 미만 사용 시에는 가입금액의 50%인 6만원을 지급합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 또한 70세까지 가능하고 건강플랜 같은 경우에는 60세까지만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1세 남성, 여성 이렇게 가능하고 유병자 상품도 가능합니다. 제가 간병인 사용 일당의 경우 B사를 선택한 이유는 비갱신형이 가능하고 비갱신형 회사 중에서도 보험료가 합리적이고 사용 일당 한도 또한 1일당 최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간병인 지원 일당과 사용 일당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간병인 지원 일당이 간병인 비용 상승 부담도 없고 간병인 고용의 편의성도 월등하기 때문에 사용 일당보다 간병인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눠지고 미래 비용에 대한 상승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5, 60대 분들의 경우에는 10년 갱신형인 간병인 지원 일당이 20, 30대 분들의 경우에는 아직 젊기 때문에 비갱신형인 간병인 사용 일당이 더 맞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고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고민되는 부분은 상단의 카카오톡 채널 또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